네, 스튜디오에 백승주 소방방재학 교수 나오셨는데 백 교수님, 지금 산불이 계속 진화가 며칠째 완료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풍이 이어지면서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날씨 자체가 고온, 강풍, 건조한 상태가 되면 이 사소한 불씨가 실화로 큰 불로 번지게도 되지만 이 강풍까지 강하게 겹치면서 확산되는 새도 넘게 됩니다. 예. 지금 진화율이 어제 이 시간하고 밤낮으로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맘때랑 비교를 해보면 70%대에 멈추고 있는데요. 진화율이 멈췄다는 거는 불이나 진압이 멈춘 게 아니고 불이 붙은 화선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진화를 해나가고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예, 근데 순정혜 변호사님, 지금 아까 취재기자들 연결을 하면서 전해줬지만 이번 산불이 실화로 추정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에 피해가 크다 보니까 뭐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더라도 혹시 이분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실화죄, 과실로 불을 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실화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예. 이와 같이 살림에 이렇게 그 피해를 다수 야기하는 경우에는 좀 더 높게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혹여라도 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렇게 방화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그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나아가선 지금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에 고의로 불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울산에서 봉대상 불다람쥐로 불렸던 김모 씨 같은 경우는요. 10년형이 확정되기도 했고요. 아하. 그리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배상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재산적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자와 부상자도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사상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 4명, 부상 9명, 부상이 9명으로 늘었네요.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진화대원이 2명 이상 숨진 게 1996년 이후에 29년 만이라고 하는데, 손 변호사님, 이분들이 보니까 30대 초반 공무원부터 60대 진화대원들까지 있더라고요. 참 가족 입장에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그 A씨, 60대 A씨 아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은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불씨, 이 진화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목숨이 잃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특히 이렇게 산불 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예. 민간인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산불 예방 활동이라든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업무에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산불 지원에 나섰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르게 돼서 유가족들이 정말 믿을 수 없다, 어떡하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특히 홀 어머니를 모시는 60대 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홀 어머니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의 산불로 이렇게 진화대원이 다수의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안타까운 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재발 방지책도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창녕 군민체육관에 마련됐다고 하는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스로 극적으로 생존한 진화대원들의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 백승주 교수님, 하산을 하려는데 불덩이가 거의 10초 만에 몰아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산림에서의 화재는 96년도 동두천 사고도 그렇고 거의 모든 인명사고 진압 중의 사고는 고립입니다. 예. 그리고 산림에서의 화재는 평지에서처럼 바람이 한쪽으로 분다고 불길이 하루로 가는 게 아니고요. 벽에 부딪힌 바람이 돌아오듯이 휘돌아치는 바람장을 형성합니다. 거기다가 30도 정도의 경사만 되더라도 화재가 확산되는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지고요. 예. 지금처럼 강풍이 5m에서 10m/s, 오늘 같은 경우는 15m/s까지 얘기하는데요. 5m/s의 강풍만 불더라도 20배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보로서의 진압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제하시고 감시와 잔불 제거 쪽으로 투입하고 장비로서의 화선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손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뭐 전문 인력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인데 이런 위험한 현장에 이 민간인들을 투입한 게 맞았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이 다 60대 이상이신 걸로 밝혀져서 인력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당 상황을 지금 저희 부상자분들의 전원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진압 작전이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에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젊고 특수대원들이 투입됐다고 했더라도 해당 상황에서는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고령 또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감시, 잔불 제거 쪽으로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주불, 적극적으로 퍼지는 화선 같은 경우는 장비를 위주로 진압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도 작전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이고 워낙 건조한 시기고요. 봄철마다 대형 산불은 사실 많이 반복이 돼 왔죠.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지나친 게 아닐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네, 마른 불씨가 타는 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진압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 최근 10년간 산불의 37%가 입산자 실화입니다. 담배, 라이터 이렇게 되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처럼 쓰레기 소각과 농부산물 태우는 것까지 하게 되면요. 전체 산불의 65%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예. 예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재 위치를 빨리 신고하는 신고도 시민분들의 정신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집 뉴스일 라이브가 준비한 산불 소식 알아봤고요.